안녕하세요. 혹시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요. 시계랑 칼, 이 중 독특한 조합을 다루는 박물관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 타임 앤 블레이드 박물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타임앤블레이드 박물관인데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흥미로운 공간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여기가 그냥 유물만 쭉 늘어놓은 게 아니고요. 시계하고 칼. 이 두 도구가 인류 문명, 특히 그 철의 발전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발전해 왔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헤쳐보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관점인데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께 가장 흥미로울 만한 그 핵심 내용만 딱 뽑아서요. 이 두 도구에 담긴 기술과 역사의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계랑 칼.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물건 같잖아요. 근데 이 둘을 관통하는 핵심 요소가 있어요. 바로 철이죠. 맞아요. 그리고 두 물건 다 인류 기술 발전의 어떤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증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시간을 보거나 뭘 자르는 도구,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시계는 그 시간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열망, 그리고 정밀 기술의 역사를 담고 있고요. 또 칼은 생존이나 뭐 권력, 그리고 각 문화의 특징 같은 걸 담고 있죠. 이 박물관은 이 두 흐름이 철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교차하고 또 발전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재려는 노력, 이게 뭐 해시계에서 기계식 시계로 쭉 이어졌잖아요. 네. 근데 더 정밀한 시계를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더 좋은 부품이 필요했을 거고 그 말은 곧 더 우수한 강철이 필요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가 딱 나타나죠. 어떤 건가요? 스프링, 이걸 만들 방법을 막 고민하다가요. 결과적으로는 도가니 제강법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제강 기술을 발명하게 된 거예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은 뭐랄까, 거대 산업이나 군사적인 필요가 기술 혁신을 이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여기서는 그 섬세한 시계 부품에 대한 요구가 제강 기술 자체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도가니 제강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쇠를 그 도가니라는 폐쇄된 용기 안에서 녹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할 수 있고 불순물도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아하. 덕분에 훨씬 품질 좋고 균일한 그런 고급 강철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이게 이제 근대 제강법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기술 덕분에 더 정교한 시계 제작과 나아가서는 대중화까지 가능해진 거고요. 아, 그렇군요. 박물관 자료 보니까 뭐 콜럼버스 초상화가 그려진 회중시계라든가 아니면 아폴로 11호와 함께 달에 다녀온 시계 같은 그런 역사적인 상징물들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기술 발전의 결과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부품이나 제작 도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시간 측정의 정밀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제강 기술이 발전한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칼은 이 강철의 발전과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칼 역시 인류 최초의 도구이자 무기로서 문명의 흥망성쇠와 쭉 함께 해왔죠. 그렇죠. 박물관에는 관장님이 직접 모으신 전 세계의 검이 한 500여 점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각기 다른 문화와 기술이 담겨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네팔 구루카족의 유명한 쿠크리 단검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거나 아니면 지금은 사실 그 제조법이 소실됐다고 알려진 인도의 우츠강으로 만든 전설적인 다마스쿠스 검 같은 거요. 아, 다마스쿠스 검이요. 그 특유의 물결 무늬? 네, 맞아요. 그 물결무늬랑 놀라운 강도 또 예리함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당시 제철 기술의 어떤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그 검을 만든 강철의 종류나 재련 방식 그리고 그걸 사용했던 문화까지 다 엿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철이라는 재료가 각기 다른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변주되는지 그걸 비교해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각 검에 담긴 이야기나 기술적인 성취 이런 것들이 그 시대 사회와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창이 되는 거죠.
철의 어떤 미완한 가능성하고 문화의 다양성이 칼이라는 형태 안에 딱 응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료를 좀 더 보니까요. 단순히 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시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아, 네. 그런 정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정보에 따르면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라서 사전 문의가 꼭 필요하긴 한데요. 지하체험관에서는 실제 철을 녹여서 칼을 만들어 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체험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요? 철을 녹여서 칼을 만든다고요? 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건 정말 다른 곳에서는 하기 힘든 경험이죠. 기술의 역사를 그야말로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거잖아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서 타임앤블레이드 박물관이 시계와 칼이라는 두 축으로 철강 기술의 발전과 인류 역사를 얼마나 흥미롭게 엮어내는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정밀함을 향한 열망이 제강기술 혁신을 이끌고 또 다양한 문화가 각자 독특한 칼을 만들어낸 그 과정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차고 다니는 시계나 부엌에 있는 탈 같은 아주 평범한 사물 뒤에도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놀라운 기술 혁신과 문화적인 서사가 숨어 있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시계와 칼 외에 당신 주변에 또 다른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기술적 혹은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품고 있을까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요. 시계랑 칼,